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죠. 우리 시장도 좀 이 따뜻해진 날씨만큼 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괜찮은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 비하면 우리 시장의 상승이 그렇게 좀 썩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시장 대응 전략까지 마련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이 워낙 큽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옵션 시장이 세계 1위, 선물 시장은 세계 2위, 뭐 그렇게 기록했을 정도로 이 선물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이 선물 수급이 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미국 쪽에서 나온 지표를 먼저 하나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뭐 소비자 물가죠. 소비자 물가는 크게 요 CPI가 있고요, PC가 있습니다. 요거 CPI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고 PC는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소비자 물가인데요, 약간 좀 성격이 틀립니다. 뭐 항목별로 가중치도 좀 틀리고요. 그래서 이 CPI의 경우에는 빨리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PC의 경우에는 조금 늦게 떨어졌다가 늦게 올라가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연준에서 2%로 맞추겠다 물가를, 그런 거는 이 CPI가 아닌 PC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뭐 크게 보면 이렇게만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PC가 2%대 떨어지면 CPI도 마찬가지로 2%대 딸려 내려올 테니까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 미국 시장 PC가 발표되면서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죠. 자, 요거는 보통 보면 이건 월 초에 나와요. 월 초에 나오고 이건 월 말에 나오는데, 자, 여기 예상치를 보시면 5.1%가 예상치였습니다. 근데 5.0%가 나왔어요. 자, 예상치보다 조금 아래 수준이었죠. 그리고 저때 2월 달에 발표된 1월 달 지표도 마찬가지로 5.3%로 조금 그 전에 처음에 발표했을 때보다는 조금 낮은 숫자로 수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인 PC 월별 물가는 꽤 좀 떨어졌죠. 뭐 이거는 그 전달에 0.6이 나왔으니까 0.3% 정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요거도 뭐 어떻게 보면 이상하진 않은데요. 어쨌든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낮은 숫자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헤드라인보다는 보시게 되면 이 근원 물가가 잘 안 떨어져요. 이 근원 물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헤드라인 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 요걸 제외하고 산정한 거, 그거를 근원 물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예상치 4.7에서 4.6으로, 그다음에 월별도 마찬가지 0.4에서 0.3으로 예상치보다 조금은 낮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뭐 시원하게 좀 떨어지지는 않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달러는 조금 약세가 돼야지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낮아졌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덜 올리겠네, 내지는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하겠네, 이런 부분들이 작용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뭐 101.5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뭐 102.67 이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요거는 유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오펙 플러스 개별 국가에서 기습적으로 감산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버렸죠. 그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이 PC 관련된 부분들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조금 강세로 가는 그런 역할을 했고,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폭을 좀 제한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유가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체감지수가 좋은 그런 날이었죠. 자, 513 상승, 하락 종목 372개 종목. 자,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다라는 얘기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200개 좀 넘는 숫자가 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장 초반에는
이렇지가 않았어요. 이렇지가 않고 하락 종목수가 많았다가 그 다음에 상승 종목수가 많은 걸로 좀 바뀌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장은 조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눌리는 모습이었죠. 플러스를 시작했다가 마이너스로 반전됐으니까요. 자, 그 과정에서도 상승 종목수가 늘어났다라는 건 개별 종목 장세가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자체는 2472포인트, 코스닥이 0.18% 정도, 코스피가 0.18% 정도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8% 정도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상대적인 그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순매도를 한 것 때문에 코스피는 좀 눌렸고, 뭐 그 반대 거기서 좀 안 움직이니까 거기서 수급이 일부 빠져나와서 또 코스닥 시장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프로그램 쪽은 차익 비차익 전부 다 소폭 매도로 마감이 됐고요. 자, 여기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이게 1316원 50전 정도로 마감됐는데요. 자, 요거는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도 위안화가 조금 약세, 여기에서 조금 약세였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좀 올라 시작했는데 장중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어요. 요게 1320원까지 올라갔었죠. 132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가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혼조권이었는데 다른 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조금 플러스권 나왔습니다. 중국이 요즘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중국이 오늘은 0.71% 정도 상승했고요. 홍콩은 0.12% 정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얘네들은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좀 전환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오늘은 뭐 좀 만족스럽지는 못했는데 그나마 조금 좀 플러스권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다, 유지를 했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체감 지수는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아침에 시작된 부분들 보시게 되면 미국 시장이 조금 올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플러스 출발을 했죠. 근데 이 부분은 오늘 조금 눌릴 가능성이 좀 많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지난주 금요일 날 야간 선물 시장에서 조금 하게 해줬었어요. 미국 시장 나스닥 기준으로 1.7%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 우리 시장은 불과 0.8포인트 정도 플러스로 마감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아침에 조금 올라 시작하더라도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아침에 좀 떠서 시작했다가 음선을 좀 크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도를 했다가 그냥 하루 종일 별다른 특별한 움직임 없이 그냥 좁은 박스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봉상을 보게 되면 지금 최대 저항선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조금 좀 더 크게 켜놓고 볼까요? 자, 조금 더 키워놓고 보겠습니다. 240개 정도로 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 이런 모습이었죠. 자, 뭐 고점 이렇게 조금 낮추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작년 이때가 8월 달이죠. 8월 달에 2,500포인트 좀 넘겼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고점을 조금 낮추는 모습이 나오죠. 11월, 12월 이때 2,500포인트에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고점이 2,497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요 근처만 가면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대 저항선은 이 2,500포인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2,500포인트 이거를 좀 돌파되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자, 뭐 요 주봉 차트에서 지금 그런 모습 나오죠. 주봉 차트 60주 이평선은 지금 상향 돌파를 했어요, 오늘. 근데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요걸 좀 장중에 막 계속 뭐 지지받았다 올랐다 이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지금 결국은 이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 60주 이평선 여기가 두 번째 저항선이죠. 자, 요걸 뚫어놓은 상태에서 일단 요 부분 때문에 지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가장 눈앞에 와 있는 주가를 가장 많이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 시즌에 이제 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금요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실적은 삼성전자가 1조도 영업이익이 흑조가 안 날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적자 부분들 요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좀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이 우리나라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참 묘한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보다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들이 크게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동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조금 불확실성입니다. 자, 1분기 같은 경우는 그럭저럭 아주 나쁘게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주식시장은 항상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게 주식시장이죠. 우리 1분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자, 미국의 은행도 파산했고요.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같이 나올 2분기 전망에 이 시장은 좀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기업들 측면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2분기 실적 되게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시즌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저도 쭉쭉 뻗어서 그냥 가져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긴 약간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죠. 자, 코스닥 시장 10분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또 좀 강했어요. 이렇게 계속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2차 전지 섹터 이런 쪽이 양극재 섹터들이 좀 아침에 LNF 같은 것도 확 떠서 시작했죠. 그랬다가 좀 밀린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한번 장 초반에 조금 등락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요런 부분들 요거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주요 저항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쪽이죠. 자, 여기 저항선은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요게 850포인트 약간 밑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3일째 옆으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일단 주요 저항선은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리고 이 돌파하면서 900포인트 정도까지는 특별하게 커다란 저항선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이 한 가지 조금 좀 걸리는 부분들이 좀 너무 쉬지 않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 자체가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금 좀 변동성은 언제든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시장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선물 시장의 경우는 장 초반에 보시면 여기 장대로 음선이 나왔죠. 근데 그거를 극복을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하고 목요일 날 외국인들이 7천억대 순매수를 했다가 오늘은 1조 넘는 순매도를 했어요.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저 시장의 발목을 잡았고 코스피 시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 영향력, 힘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봉이 보시게 되면 조금 이게 음선은 낮지만요.
거래량이 좀 감소를 했죠. 보시면 이때 전에보다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선이 났다고 뭐 그렇게 안 좋아 뭐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자, 요 향후에 수급들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까지 봤으니까 전체적으로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수급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자, 오늘 요거 일별로 봐야죠. 그렇죠? 기관하고 외국인들 순 매도 전환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 순 매도 전환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코스피 시장의 이런 부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수급이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기관들이요. 윈도우 드레싱이란 걸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월 말이나 분기 말 이런 때 이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이런 좀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수익률을 조금 좀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조금 부양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매도 물량이 어제 하고 그때 물량 들어왔던 것들 이 부분이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온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3월 달 전체적으로 보면 이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뭐 한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2,885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여기서 매수 물량이 좀 많았었죠. 뭐 이틀 동안 보면 뭐 9천억 넘게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저게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근데 3월 만기 이후만 보게 된다라면 아직까지도 뭐 조금 그렇게 좀 매도 물량이 워낙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아직까지도 뭐 쭉쭉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물량들 이런 부분들을 들어왔던 거 약간은 좀 기관 외국인 다 청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좀 더 월 초에는 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수급을 좀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은 이 장 초반에는 한 1,000억 가까이 순매도했었어요. 1,000억 가까이 순매도했었는데 이 시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뭐 조금씩 매수를 하더니 종가에는 91억 정도 순매수로 마감됐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896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자, 지금 월초니까 월말에 수급들을 한번 잘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월 달에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 전부 다 매도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정도 3월 달에 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도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에서 한 4,600억 정도를 순 매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걸리는 거예요. 자, 시장이 추세를 타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가다가 조정받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수급도 기관 외국인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면 이거는 건강한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일단 지금 이 정도 시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있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선물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지금 1조 정도 순 매도했죠. 이게 오늘 시장을 잡아 누른 겁니다. 계속 누르면서 이게 못 가게 발목을 잡은 건데 보시게 되면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외국인들 뭐 7,760억, 그다음에 7,760억, 7,325억, 뭐 요거만 합쳐도 대략 1조 5천억 정도 외국인들은 순매수했습니다. 그걸 오늘 정리한 거예요. 보시면 이게 신규로 만약에 외국인들 매도가 저만큼 나왔으면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요동을 쳤을 겁니다. 근데 저때 들어온 오늘 미결작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에 뭐 이날 매수분 이런 것들 지금 뭐 일부 좀 청산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 그런 물량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 수급은 또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굉장히 많이 샀었죠. 그거 오늘 나온 부분들이니까 뭐 이 기관들 수급은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저 금요일까지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수급 굉장히 잘 들어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희망을 가지기도 했었어요. 야, 요게 선물이 며칠만 이렇게 조금 순매수가 지속된다라면 2,500을 그냥 강하게 뚫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오늘 시장 진행되는 부분들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시간이 좀 걸리겠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500포인트에 대한 저항 아까 보셨죠? 굉장히 좀 강한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꼭 필요한 뭐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 시장을 보시게 되면 별 특별한 부분들은 없었어요. 오늘은 외국인들 15억 정도 매도했고 금융투자가 11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자,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 전부 다 같이 순 매도했고요. 푸 쪽은 또 사이좋게 나란히 순 매수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들 풋옵션 11억 매수를 하고 금융투자는 25억 매수를 했죠. 자, 오늘 기관 외국인들 수급은 콜 매도, 푼 매수 포지션이죠. 요거는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 아랫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20억, 10억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일단 뭐 그렇게 오늘 이렇게 하루 들어왔다고 이렇게 뭐 콜 매도, 푼 매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이 금융투자 쪽에서는 지난주 주 후반 정도서부터 시작해 갖고 아랫방향, 하방 포지션을 조금씩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직까지는 별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들은 아니지만 요게 계속해서 풋옵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이렇게 풋 매수 물량이 계속해서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요. 뭐 이번 주 후반까지도 만약에 늘어난다. 풋 매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는 변동성이 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관찰만 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특징 섹터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오늘 유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뭐 지난달 그러니까 3월 20일 정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가가 65달러대 그 정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3시 좀 넘어서 이 화면을 캡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79.62달러 정도가 돼 있네요. 뭐 전일보다 5.22%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 자, 요거는 오펙 플러스에서 하루에 116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증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지들 국가별로 뭐 이렇게 정한 건데 요게 116만 배럴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요. 지금 오펙 플러스라는데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루에 250만 배럴을 좀 줄이자라는 뭐 그런 부분들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합치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는데요. 자, 이 원유 시장은 그네들이 갑이죠. 공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의 힘이 훨씬 강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뭐 관련주를 보면 역시 S오일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죠. 자, 이 S오일은 아람코가 최대 주주인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 이 S오일은 실적하고 많이 연동이 됩니다. 유가가 좀 올라가면 이 S오일의 실적은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유가가 떨어지면 안 좋은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 중국하고 사우디하고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란하고 사우디를 화해를 시켰잖아요. 시아파하고 수니파를 이슬람교의 두 개 거대 단체죠. 요런 부분들을 화해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좀 상당히 밀착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국제 유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상승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오일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조금 중기적으로 뭐 한번 유가 부분들 살펴봐가면서 들고 가보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중소형 석유 관련주들이 난리를 쳤었죠. 이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들
다 좀 올라 시작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은 유가 부분들이 지금 뭐 꺾이면 안 되겠죠. 근데 유가를 좀 잘 살펴보십시오. 80달러 이상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면 이런 것들 한번 시세를 줄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중소형 이 유가 관련주 중에 그나마 실적은 가장 좋습니다. 작년에 180억 벌었는데 올해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니까요. 뭐 한번 노려볼 만도 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지금 원달러 환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가 부분들, 그리고 위안화 약세 부분들, 그리고 월말 월초 이럴 때는 수출하는 기업들, 수입하는 기업들, 뭐 달러 수요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원화 수요도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수급이 조금 수급 상태에 의해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안화, 그다음 인플레 우려, 인플레 우려는 미국의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유가 급등은 미국에 겨우 좀 잡혀가는 이 인플레이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기다리고 있는 시나리오는 연착륙이죠. 경기 연착륙. 그리고 연준은 긴축을 하지 않는 뭐 일단은 뭐 금리 동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금리 인하까지 가는 그런 부분들을 원할 텐데 이 유가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산유국의 감사는 지금 뭐 250만 배럴 정도까지는 좀 이 시장에서 반응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 주말에 나온 116만 배럴 이거는 반영이 안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좀 보시고요. 자, 단기로는 매매는 조금 개별 종목 위주로 오늘도 개별 종목들이 좋았었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 위주로 단기로 좀 하시고요. 큰 틀에서 시장은 조금 그냥 약간 느긋하게 2,500 돌파하는 모습 보고 뭐 투자한다라는 그런 기분으로 관망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자, 저는 저녁에 9시에 야인 시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